안녕하십니까. 주간 리뷰 가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주간 승패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팀들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이글스 6전 전승이었습니다. 자, 홈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어린이 시리즈 스윕을 했고요. 고척으로 가서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도 스윕을 달성을 했습니다. 12연승 중이고요. 그냥 진짜 미친 경기력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시즌 투수 ERA는 3.06이니까 전체 1위고요. 선발, 불펜, WAR 모두 1위입니다. 모든 투수가 사실 나오면 다 잘 던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팀의 수비력도 과거의 한화 이글스를 상상하시는 분들이라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선발진과 불펜 그리고 수비력 모두 조화를 이루면서 짠물 경기를 해주고 있는 과정 속에 주간 타율조차도 3할 2푼 9리로 리그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공격력까지 터지면서 뭐 질래야 질 수가 없는 한 주였고요. 현재 분위기는 진짜 한화 이글스는 최상이고, 김경문 감독님은 연승기간 동안 후드티를 갈아입지 않고 계시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1위를 기록했던 것이 사실은 이글스 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너무너무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전체 승률 1위도 한화 이글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NC 다이노스입니다. 6연승입니다. 이번 주만 6연승이고 전체 7연승 중이에요. 한화 이글스가 워낙 핫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NC 다이노스의 기세도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간 OPS 1 이상을 기록한 타자들이 천재환, 데이비슨, 박민우, 박건우 등등 수두루백백입니다. 어떤 투수진을 만나도 지금은 공격할 수 있는 공격력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팀이 자랑하는 중심 타선이 지금 다 전체적으로 터지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건 주말에 데이비슨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과연 이 부상이 큰 부상일지가 아마도 걱정이 될 것이고요. 로건 선수가 이번 주에 2경기에 나서서 2승에 12이닝을 던지면서 자책점은 한 점밖에 없었습니다. 에이스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다른 선수들, 다른 투수들도 나름 좋은 피칭을 걷어주면서 공격력이 워낙 불꽃을 터트려줬고, 거기에다가 1선발 로건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NC는 전승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마운드에 힘까지 생겼습니다. 사실은 더블헤더 마지막 경기도 위기가 많았지만 그 경기를 잘 막아내면서 4승 1무 1패를 기록을 했고요. 4등과 승차 제법 나는 3위를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반지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황성빈 선수도 부상으로 이탈을 했지만 끝없는 상승세를 타고 있고, 뭐 공격력 같은 경우에 워낙 좋은데 롯데 자이언츠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건 지금 투수진이에요. 박세웅 선수의 품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전체 8승에 56이닝을 소화를 해주고 있는데 경기당 평균 6이닝 이상을 소화해주고 있는 그야말로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ERA는 2.25입니다. 롯데는 절대 공격력만 강한 팀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터커 데이비슨 역시 ERA가 1.70,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수한 선발진 나균환과 여기에다가 일요일 경기에서 빠른 공을 던지는 젊은 이민석까지 좋은 구위를 보여주면서 6이닝을 소화를 해줬거든요. 시즌 두 번째 선발 등판이었는데 이 이민석까지 선발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롯데 자이언츠는 정말 큰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팀 타율이야 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간 3위로 이 지표 역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이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절대로 일시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LG 트윈스입니다. 주간 4승 2패였어요. 사실은 주 초에 두산에게 로징 시리즈를 당하면서 라이벌 어린이 시리즈 참 아쉬운 모습이었지만 라이온스파크에서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스윕을 달성을 했습니다. 분위기를 가져온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임창규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임창규 선수는 정말 어마어마한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요. 임창규의 패스트볼 구속은 140 언저리에서 형성이 되고 있지만 그 특유의 슬로우 커브와 체인지업은 리그 전체를 통틀어 봐도 최고의 구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기에서도 6이닝 동안 자책점을 기록하지 않았고요. 시즌 ERA는 무려 2.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펜 투수들의 활약도 정말 눈에 띕니다. 최채흥 선수의 ERA가 1.80, 김강률의 ERA는 1.46, 장현식 1.17, 김진성 2.25. 사실은 LG 트윈스를 들여다보면 부진했던 기간 동안 타격이 조금 터지지 않았지만 선발, 불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 트윈스는 사실상 이번 시즌 강력한 가장 탄탄한 전력을 보여주는 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순위는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인데요. 사실은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두 경기 키움과의 경기를 연승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갈 법했지만 수요일 키움에게 그야말로 정말 엄청난 역전패를 당했고요. 그리고 일요일 경기를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광현종 매치업이죠. 양현종과 김광현의 매치업이었는데 이 경기에서도 불펜이 밀어내기 점수를 석점이나 내주는 등 난조를 보이면서 사실은 이번 주에 당한 3패가 다 아쉬웠어요. 제임스 네일이 8실점한 것도 아쉬웠지만 불펜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겨야 될 경기들을 내줬거든요. 볼넷을 남발하는 불펜진 때문에 골머리가 조금 아플 수밖에 없는 기아 타이거즈고요. 시즌 불펜의 ERA가 6점대거든요. 그리고 지금 불펜 투수들의 전반적인 스탯을 한번 살펴보면 전상현 선수가 이번 시즌 5.87이고요. 최지민도 4.50인데 제구가 전혀 잡히지 않는 모습. 조상우 선수도 3점대 후반인데 좋았던 조상우가 최근에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범호 감독의 머리가 조금 아플 것 같습니다. 호랑이 군단을 지켜주고 있는 건 사실 최영우 선수였습니다. 주간 OPS가 리그 전체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도영 선수가 조금 부진했어요. 마지막 경기 김광현에게 홈런을 치기는 했지만 주간 타율은 2할 중반대에 머무르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 물론 김도영 선수야 살아날 선수이기는 한데 이 불펜진과 선발의 빈자리들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가 기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SSG입니다. 3승 3패를 기록을 했고 마지막 경기 김광현 대 양현종 매치를 승리를 했고 2연승으로 마치면서 그래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한 주를 마감할 수 있었고요. 김광현 선수가 광현종 매치에서는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김광현이 6이닝 1실점, 양현종은 5.1이닝 동안 3실점을 기록을 했죠. SSC도 사실 주초는 루징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리고 팀 타선이 지속적으로 부진을 하고 있지만 제임스 네일에게 일요일 더블헤더 1차전에서 8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2차전도 6회 기아 투수들의 난조를 틈타서 빅이닝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승으로 마무리를 했고 최정 선수가 토요일에 통산 499호포를 쳐냈는데 정말 대단하다. 이 선수의 스윙 메커니즘을 보면 물론 지금 노쇠화할 나이일 수도 있지만 진짜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베테랑인 김광현과 최정이 제 몫을 해주면서 순위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맥브롬 선수도 15경기에서 4개의 홈런을 기록을 하면서 부족했던 팀의 장타력을 보충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다음 두산 베어스입니다. 2승 4패를 기록을 했고요. 어린이 시리즈에서 위닝을 했지만 주말에 NC 다이노스를 맞이해서 다시 수입을 당했습니다. 경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큰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콜러빈 선수인데 일요일에 좋지 못했고요. 9이닝당 볼넷 개수가 시즌 4.06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콜러빈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일요일에 8실점이 한 경기 정도 그렇게 털리는 날이 있을 수는 있어요. NC 다이노스가 워낙 흐름이 최근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볼넷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사실 콜러빈을 데리고 왔을 때 이런 어떤 제구력 난조는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산 베어스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리그를 호령할 줄 알고 데려왔던 투수인데 말이죠. 그리고 김태견 선수의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즌 ERA가 4.3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시즌 김태견은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였는데 4점대까지 평균 자책점이 마무리 투수가 올라가 있다는 건 좋지 않은 신호일 수밖에 없고 최근 6경기로 따져보면 ERA가 6.75까지 올라간다는 부분이에요. 작년 혹사 여파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튼 이승엽 감독은 하루하루가 지금 피가 마를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곽빈 선수의 복귀가 초읽기이기는 하지만 주간 팀 타율도 8위에 머물렀고요. 강승호 선수의 시즌 타율이 2할 2푼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1승 5패를 기록을 했고요. 수요일에 10대3으로 지고 있던 경기를 8회에만 말루포 포함해서 8점을 뽑아내면서 엄청난 대역
대역전극, 이거는 사실 한 시즌을 치르면서 엄청난 추억거리가 될 수 있는 대역전극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경기를 제외하면, 아니 그 이닝을 제외하면 좋은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던질 수 있는 선발 투수가 하영민, 로젠버그 뿐인데 사실은 그 둘도 상위권 선발 투수라고 할 수가 없는 현실이거든요. 외국인 타자 카디네스, 푸이그 모두 공수에서 낙제점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키움 히어로즈는 이번 시즌 계속 좋은 전망을 하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KT 위즈입니다. 선발 강국의 선발 붕괴를 보여줬던 이번 주에, 물론 이제 만난 팀이 NC 다이노스와 롯데 자이언츠, 리그 전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팀이기는 했지만 주간 선발 ERA가 6.75, 가장 강력한 선발 투수진을 보유한 KT 입장에서는 조금 속이 쓰릴 수밖에 없었죠. 소영준, 헤이수스, 고영표 모두 무너진 한 주였고요. 그리고 중심 타선 강백호 선수의 부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이번 시즌 타율이 2할 2푼대입니다. 사실은 일요일 경기 롯데와의 경기에서도 마지막 타석에 무사 1, 2루 찬스에서 타석에 들어서서 병살타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강백호가 이번 시즌 끝나고 FA인데 이런 성적을 계속 유지한다면 사실은 강백호 선수의 몸값이 높게 책정되기가 힘들겠죠. 배정대 역시 마지막 타석에 삼진을 당하는 모습이었는데 주축들의 타격 부진이 정말 깊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발진도 버티기가 힘들죠. 공격력이 너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이 팀이 마지막에 소개가 됩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6전 전패 그리고 8연패를 기록을 합니다. 주간 팀 OPS가 10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하면 정말 그 엄청난 화력전을 펼쳐야 되는 팀인데 라이온스 파크에서 3연전을 주말에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팀 OPS가 주간 10이었어요. 최악의 한 주였다고 볼 수 있겠고 최악의 8연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라도 토요일에 10피안타 경기였고요. 레이에스도 시즌 ERA가 4.71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원태인 선수도 화요일에 6이닝 3실점으로 원태인의 이름값에 비하면 조금 부진했고, 불펜도 김재윤의 아쉬움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박진만 감독이 어떤 타겟책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이렇게 10개 팀의 상황을 체크해봤고요.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막창 제품을 하나 출시했습니다. 대구 초벌 막창인데요.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